네, 늘 그랬듯 인사는 공손하게 손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상준입니다. 왜요? 우리 상준 대표 늘 가실 때 끝인사 전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또 그리고 왔네. 지금 또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요. 올해는 이게 마지막일 겁니다. 아마도. 과연 그럴까요? 예, 아마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우리 윤상준 대표 나오면 참 반가우실 거예요. 예. 그런가요? 그럼요. 이 훈훈한 청년이 안 할 거예요 하면서 또 막상 말 시키고 질문하면은 술술술술 말을 어찌나 잘하는지. 오늘은 별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에이. 오히려 문화나님이 말을 이렇게 쫙 해주실 그런 예. 주제인 것 같아요. 늘 그랬듯 예, 이렇게 또 겸손하시고요.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면은 우리 윤상준 대표의 진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못생겨지는 날이에요. 왜요? 아니, 제가 그 일상생활 속에서 워낙 표정이 풍부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요게 이 영상 방송을 할 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잔인한 얘기나 슬픈 얘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은 이게 제어가 안 되나 봐요. 제가 모니터를 하다가 못생겼다. 근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가 조금 걱정돼요. 저 오늘 못생겨지는 날이에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빨리 끝내는 쪽으로 어떻게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네. 그 세계 농장 동물의 날을 이제 주제로 삼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왜 수의계에서 조금 중요한 날들이 있는데, 네네. 예,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 이제 우리 그 위클리벳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꼭 알려주고 싶은 날이에요. 세계 농장 동물의 날. 그렇죠. 음. 10월 2일인데요. 다음 주 맞죠? 10월 2일이 세계 농장 동물의 날인데요. 이게 그 농장이 영어로 farm이잖아요. FARM. 그래서 그 약자를 딴 농장동물 권리를 위한 동물보호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이제 1980년대에 제정한 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10월 2일이 간디의 생일이래요. 그러니까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마하트마 간디. 그 마하트마 간디의 문장 중에서 이제 동물보호 단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문장이 이제 한 나라의 도덕적인 척도가 이제 그 나라가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그 간디의 말이 되게 회자가 되는데, 그거를 따서 이제 10월 2일을 농장동물의 날로 제정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동물을 대한다라고 봤을 때 사람들이 가장 동물을 살갑게 대해준다고 하면 뭐 개나 고양이나 반려동물이 이제 가장 살갑게 대하잖아요. 오히려 또 야생동물로 또 넘어가면 야생동물을 직접 뭐 만지고 이럴 기회는 많이 없지만 야생동물을 당연히 보존해줘야 되고 뭐 살려줘야 되고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공감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자가 밀렵 당했을 때 되게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농장 동물로 넘어가면 이제 사람들의 이제 시선 바깥에 있는 거죠. 소를 왜 잡아서 고기로 먹냐라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긴 있지만 사자 밀렵했을 때 분노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동물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이 없고 그래서 복지 측면에서는 더 사각지대에 있는 게 이제 농장 동물입니다. 그래서 간디가 얘기했던 그 동물을 대한다라고 했을 때 그 동물이 굳이 따지자면 뭐냐, 농장 동물이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다가 10월 2일을 이제 농장 동물의 날로 해서 이제 여러 세계에 있는 동물보호 단체들이 그날을 기념해가지고 이제 관련한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계기가 되니까 농장 동물의 복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작년에도 비슷한 이벤트를 하긴 했는데 올해도 이제 10월 2일만큼은 우리가 농장 동물이 보통은 이제 축산물로 이제 활용되기 위해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고기를 하든지 뭐 계란을 하든지 우유를 하든지. 그래서 그런 거를 먹지 말고 채식을 그래도 그날 하루만큼은 농장 동물을 위한 날이라고 만들어 놨으니 그날은 24시간 동안 채식을 하든지 아니면 뭐 단식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의미에 좀 동참하고자 하는 캠페인을 이렇게 벌여요. 그래서 일주일도 남았고 하니까 요거를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예,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네, 10월 2일이 마하트마 간디의 생일이라고 하죠. 네네. 근데 이 마하트마 간디가 왜 그 채식 그과 관련해서 또는 세계 농장 동물의 날과 관련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냐면은
이분 자체가 채식주의자였어요. 아, 그렇구나. 원래 어머니가 채식주의자여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채식으로 길러졌는데 영국으로 유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 영국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그 식문화에 좀 적응을 해야 해서 고기를 먹은 적이 있었대요, 억지로. 근데 간디가 본인은 도저히 이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몸에서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거부를 했다. 요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 채식주의자잖아요. 채식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 관련해서 책을 보면서 본 내용인데 그래서 간디가 더욱더 이렇게 조금 더 엄격한 채식주의자가 된 계기가 고 인도에서, 그러니까 영국에서의 유학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인도에 가면은, 인도에 갔을 때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은 모든 식당이 거의 대부분이 다 비건들, 또 채식주의자, 베지테이블을 위한 그 식단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 안에 뭐가 들어가요, 뭐 이런 거 물을 필요 없이 그런 것들이 너무나 따로 메뉴가 돼 있어서 정말 편하게 주문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따로 그 식당들을 찾아가지 않으면은 일반 식당 내에서 뭐가 들어가나요라고 반드시 좀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건 빼주실 수 있나요라고 주문할 때 미리 말씀을 좀 드려봐요.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 문화에서는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 채식을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까지인지를 모르세요, 잘. 그래서 뭐 계란 들어가고 뭐 고기 갈아서 넣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고기를 구워서 먹지만 않으면 괜찮은 그렇죠. 것처럼. 그리고 햄이라든지 또는 맛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주 재료로 한 음식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건 먹어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아직 구분 자체가 잘 안 되고 명확하게 규정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주문할 때 반드시, 그러니까 하다못해 도너츠를 사더라도 꼭 물어봐요, 시장에서. 이 고로케 안에 혹시 햄이라든지 맛살이라든지 고기 관련해서 뭐가 들어가 있냐라고. 그럼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이걸 알게 돼서 하루 동안 내가 채식을 해봐야지라고 하면 근데 이제 집에 있을 수는 없어요. 뭐 집에 있으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렇죠. 하면 되는데 이제 나가서 뭘 먹어야 되면 뭘 먹어야 돼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예,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밖에 우리나라에서 사실 채식하기가 너무너무 쉽지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채식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경우 많은데, 그렇게 되면 또 주변 사람들과 약간 불화가 생겨요. 왜냐하면 주변 분들이 불편해하세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제 배려를 해주시려고는 하지만 사실 저는 채식을 합니다라고는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이분들의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들어 버리는 그렇긴 거예요. 하죠. 네, 그래서 갈 수 있는 식당이 별로 없어져 버리니까 사실 저는 약간 그런 면에서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드리기 싫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가시라고, 아무데나 가시고 그 안에서 제가 알아서 먹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회식하면 고깃집 가시잖아요. 고깃집 가시면 저는 그냥 된장찌개에 밥 먹어요. 상추 쌈 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안 먹고.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된장찌개에 고기가 들어갔는데 이 고기를 빼주실 수 있나요? 요거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냥 그건 제가 알아서 건더기만 먹는다거나 뭐 다른 반찬 위주로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 최근 들어서 한식 뷔페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사실 한식 뷔페를 가면은 굉장히 편하세요. 아, 그렇네요. 네, 거기서 본인들이 골라 드시면 되니까 그런 게 편하고, 채식의 단계에도 4가지 단계가 있어요. 뭐 해산물을 먹지 않는, 또는 유제품까지를 먹지 않는, 뭐 유제품을, 해산물을 먹는, 그리고 유제품은 먹는, 뭐 요런 단계들이 있는데, 비건이라고 해서 가장 엄격한 단계가 있어요. 계란이라든지 유제품까지도 거부하는 채식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생전 채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사실 갑자기 하루 내가 채식을 해야 되는데 하면 막막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엄격하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육고기 정도만이라도 그날 하루는 안 드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농장동물의 날이라고 해서 채식을 좀 이렇게 경험해보고 농장동물의 실상을 좀 이렇게 떠올려봐라 이런 계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채식하시는 분들은 농장동물을 위해서 채식을 하는 건가요, 그럼? 아마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왜 우리가 흔히 요즘은 그 관련 동영상도 참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농장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위클리벳에서 산업동물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쵸. 저도 기사를 쓸 때 보통 농장동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때그때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산업동물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대동물이라고, 그러니까 농작동물이 보통 크니까 소, 돼지 이렇게 크니까 대동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영화에서도 이게 혼용이 되거든요. 뭐 라지 애니멀, 뭐 팜 애니멀 이런 식으로 혼용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딱 잘라서 이거를 어디까지다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의사분들도 가령 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마주분이 승용말을 하나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뭐 시간 날 때마다 취미 삼아 승마를 하고 이런다고 하면 이 말이 산업동물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냥 이건 반려동물이잖아요. 반려동물이지.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경마를 뛰는, 뭐 경마하는 그 경주마에도 마주가 있지만 뭐 그런 사람들은 뭐 되게 좋은 혈통의 말을 골라서 사서 또 실력 있는 그 라이더를 고용을 해서 붙여서 경주를 뛰어서 상금을 타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이라기보다는 좀 산업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물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기르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게 달라지는 거죠. 이게 슬픈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면 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뭐 그 문제를 투견들, 네, 뭐 투견, 뭐 식용견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뭐 오늘 다루지 않기로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먹기 위해서 기르는 동물들. 그렇죠. 네, 먹기 위해서 기르는 동물이죠. 뭐 딱 떠올려 보시면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요게 이제 5가지인가요? 5가지가 이제 메이저한 산업동물들이죠.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는 제일 많이 먹는 게 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뭐 치킨집이 뭐 맥도날드보다 많다고,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보다 많다고. 근데 닭이 우리나라에서 1년에 출하되는 마리수가 몇 마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기로. 고기로 뭐 안 드시니까 가늠이 안 될 수도 아니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인구가 예를 5천 명이다. 5천만 명이다. 네. 5천만 명이면 이 사람들이 과연 1년에 몇 마리의 닭을 먹을 수 있을까? 뭐 가령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마리는 먹을 것이다. 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5천만 명이면 와우. 일주일 1년이 55주인가요? 그러면은 54주인가? 53주인가? 네, 어쨌든 그것도 50마리라고 돼요. 치고 50, 예. 50마리라고 치고 5천만 명이 먹는다라고 하면은 2억 5천 25억 마리?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한 1년에 출하되는 양이 한 8억 마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8억 마리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돼지 같은 경우는 한 1,500만 마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소는 한 100만 마리.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죠. 크기가 그렇죠. 크기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가격도 아무래도 이렇게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인구가 5천만 명밖에 안 되지만 거의 뭐 마리수로만 따지면 뭐 돼지랑 닭의 마리수를 똑같은 기준을 놓고 판단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마리수로만 따지면 한 10억 마리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8억에서 10억 사이의 동물이 그러니까 고기를 위해서 죽는 거죠, 매년. 네. 그래서 채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먹기 위해서 길러지는 동물들의 그 잔인하게 길러지는 현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소 안에 그 동영상 보고 되게 너무 눈물이 나서 그렇죠. 뒷걸음질 치는 그 소 동영상을 보고 제가 네. 너무 눈물이 났는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채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채식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불교. 불교. 예. 그래서 뭐 제가 신도들도 지켜야 될 5가지 계율 중에서 첫 번째가 살생하지 말라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도축을 하는 게 아니어도 내가 먹기 위해서 수요를 발생시키면 어쩔 수 없이 공급이 있어야 하기 그렇죠.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도축을 하게끔 만드는 것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까 농장 동물들요, 네. 키워지는 과정들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상준 대표님. 그렇죠. 뭐 농장에 간 일도 있고 도축장에 간 일도 있고, 실제로 도축되는 장면, 그러니까 도축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질병 관리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직접 도축을 한 건 아니지만 뭐 옆에서 본 적은 있죠. 그러니까 수의사들이 실제로 뭐 농장을 직접 운영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농장을 대상으로 활동하시니까 소를 진료한다거나 돼지를 진료한다거나 뭐 닭을 진료한다거나 다 수의사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도축할 때도 이 도축되는 그 고기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고기면 이제 건강상 이게 사람들한테 유통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검사를 일일이 다 해요. 일일이 다 하기 때문에 그 역할들 다 도축장마다 다 수의사가 나가
같기 때문에 네. 그런 업무랑은 조금 연관이 가장 많은 직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수의사. 그렇죠. 네. 자, 수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은 그 현장의 잔인함을 좀 그렇죠. 얘기를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제일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은 A4 용지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공간에 닭들을 쭉 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 계속 달걀을 그렇죠. 낳잖아요. 달걀을 낳는 예, 뭐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돼지를 이렇게 쇠로 된 그걸 스토리라고. 표현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쇠로 된 이런 통 안에 돼지를 가둬놔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이게 화면엔 안 잡히지만 뭐 모돈이 한 몇백 킬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180도 돌릴 수가 없어요. 딱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딱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해 놓은 거거든요. 이제 실제로 큰 농장에 가 보면 그 모돈이 이게 뭐 농장마다 환경이 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스토를 사용하는 게 좀 보편적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왜냐면은 이제 모돈이 뭐 많이 모돈을 많이 기른다라고 하면 모돈사에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지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돈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스토리에 들어가 있고 뭐 임신 중인 모돈도 있고 뭐 좀 새끼 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쉬는 모돈들도 있고 뭐 임신 임박 분만이 임박한 모돈들도 있고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장식 축산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동물보호단체들이. 그거를 이제 모르시는 일반 시민들이 했을 때는 아 이게 되게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가보면 진짜 공장입니다. 거의 진짜 공장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는 데 가보면 진짜 공장 같아요. 이렇게 딱 있어야 할 곳에 고정돼서 동물이 존재하고 있고 그거를 일정 주기마다 축산물을 이제 생산해내는 거죠. 그게 고기가 됐든 달걀이 됐든 뭐 우유가 됐든 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축산물을 생산한다 뭐 농장에 떠올린다라고 하면 젖소를 되게 많이 떠올리세요. 그렇죠. 푸른 초원에 네. 자유롭게 풀 뜯고 있는 젖소들. 그 우리나라 광고, 우유 광고. 네, 우리나라에서 푸른 초원에 사는 젖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똥밭에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좋은 환경인 소 농장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소가 이 방송 용어가 아니네요. 분변을 이렇게 싸게 되면은 배출하게 되면 되게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게 몇십 마리, 몇백 마리 키우다 보면 그 분변을 매일 치우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건 뭐 외국은 이제 땅이 넓으니까 그냥 풀어서 밖에다 싸라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땅이 없으니 좁은 공간에다 이제 젖소를 키우는데 그나마 젖소는 이제 뭐 운동장도 좀 있고 그러니까 뭐 밥 먹는데 이렇게 있고 운동장이 있고 그리고 젖소는 이제 뭐 아침 저녁으로 우유를 짜니까 우유 짤 때만 들어가서 이제 짜고 이제 또 다 짜고 나면 다시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케이지에 갇힌 산란계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은 난 거죠. 계란을 우리나라가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조사를 좀 해봤는데 1인 하루에 생산되는 계란이 우리나라에 4,200만 개. 4,200만 개. 네. 그래서 그걸 다 먹으니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뭐 실제로 집에서 달걀을 깨서 요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뭐 다른 공장 같은데 그렇죠. 빵을 만드는 공장에 막 계란이 막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토종 닭이 마당에 키우는 달걀로 4,200만 개를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건지 공급을 그렇게 해주니까 뭐 우리가 과도한 양의 뭔가의 축산물을 소비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잘 사는 곳일수록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밥 먹고 일단 남으니까 그 곡식을 동물한테 주는 거고 동물이 뭐 세계화 사회의 사료는 다 수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좀 맞지 않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뭐 중위권 정도의 고기 소비량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40kg대, 그러니까 1인당 연간 고기 소비량이 한 40kg대였는데 지금 50kg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뭐 OECD 평균은 65kg인가 막 이래요. 근데 왜냐면 이제 뭐 아르헨티나 뭐 미국 이런 데 막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잖아요, 사람들이. 주식으로 네, 먹는 주식으로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비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식생활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경제 수준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축산물 많은 소비량이 편이네요. 네, 적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주식이 우리는 밥인데도 불구하고 쌀인데도 네. 불구하고 사실 고기 소비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어떤 면에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생각해 보시면 뭐 가정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로 자기가 먹는 때 보면 축산물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그 채식하고 나서 제일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전까지는 몰랐던 사실인데 길거리를 지나가면은 양쪽으로 있는 음식점들이 단 한 곳도 고기를 다루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집에서 먹어도 네. 뭐 생선 한 마리를 굽는다든지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 먹어도 축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축산물 안 네. 먹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저만의 표현으로 혹시 불쾌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살생을 하지 않는 곳이 없구나. 그렇죠. 아, 예, 죄송합니다. 불쾌하신 분들께도 죄송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뭐 먹던 대로 그냥 먹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거에 고민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수의대에서 이제 채식으로 변해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뭐 수의대에서 했던 경험이 뭔가 작용이 됐는지 이제 자기는 채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아예 저도- 강조하시네요. 네, 많지는 제가 않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채식을 하게 되는 계기를 가진 학생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락이 안 되니 아마 뭐 결심을 한 바가 있으니 뭐 지키고는 있겠죠. 그러니까 네. 불강력적인 상황이 아니라면은 뭐 수의대에서 수의사로서 수련을 쌓다 보면 이제 뭐 하다못해 뭐 해부 실습을 하면 이제 뭐 생체 장기를 일단 다 봐야 되니까 그런 경험이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람들도 있고 뭐 실험 동물을 이제 뭐 좀 실험을 한 다음에 실험 동물을 이제 안락사 시키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수의사가 적성이 안 맞아서 이제 다른 적성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확실히 그리고 뭐 이렇게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나아요. 왜냐면은 그래도 애를 살리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은데 이제 어디에서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실험동물을 하시던 수의사분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농장동물의 날이니까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산업적인 용도로 실험동물도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다 마치면 이게 뭐 안전성 실험 같은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애들을 이제 부검을 해서 봐야 돼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부검을 쫙 해서 다 보면 그날이 되게 뭔가 마음이 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 동물 사이 가득 찼던 그 실험 동물들이 그날 다 죽은 거거든요. 다 죽어서 다 빠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텅텅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텅 빈 그 모습을 보면은 이제 뭐 술도 한잔 하게 되고 이렇게 마음이 허하니까. 예, 왜냐면은 직접 실험 동물 수의사분들이 직접 다 죽여야 되거든요. 안락사를 시켜서 이게 뭐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과정이에요. 법이 규정한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수의사들한테 주어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일이긴 한데 근데 일단은 이제 하고 나면 조금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살생이죠. 살생이고 뭐 고기 먹는 일도 이제 축산물 생산하고 축산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수의사라는 직업이 생긴 측면이 더 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동물을 살려야 된다라는 측면도 실제로 수의사라는 직업이 태동할 때는 이게 산업적으로 쓸모가 있으니까 살렸던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생명이니까 살려야 된다 이런 측면은 크지 않았다고. 오히려 뒤에 부여가 된 의미일 그렇죠. 수도 뒤에 있다는 거죠. 부여가 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수의사한테 어떤 의무가 부여야 되는가는 그 사회가 동물한테 뭘 요구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반려동물을 좀 더 사람의 복지에 맞게 길러야 된다는 의식이 많아지면 거기에 필요한 역할이 수의사한테 주어지는 거죠. 사람처럼 고치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듯이. 근데 이제 그렇지 못했던 옛날에는 뭐 지나가던 개가 아프던 말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저희가 그 세계 농장 동물의 날을 소개해드린 이유가요. 지금 뭐 동물 보호 단체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면에 있어서 무조건 동물 위주로 동물 복지만을 생각하자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아직은 너무 많은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이제 생각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들 저희가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들 속에서 보시는 분들이 저는 좀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이나마 삶 속에서 변화가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은 뭐 당연한 거지만 사실은 동물 전체를 좀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먹고 있는 그 고기가 어떤 환경 속에서 길러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건 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늘 강조를 합니다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동물복지 농장 같은 게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이 자리를 많이 잡으려면 그거에 대한 관심이 일단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기르는지 관심, 그 차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그러면은 그래도 뭐 계란이 뭐 좀 더 비싸더라도 이거를 사줘야 그분들도 더 동물복지적인 환경을 좀 적용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10월 2일 날 이 농장동물의 날에 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계기가 네.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위클리빗 황당무계 오늘은 우리 오래간만에 윤상준 대표와 함께 와 정말 무슨 허심탄회하게 다양한 얘기들 편하게 한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새롭고 좋았는데요. 편집이 걱정되네요. 저만 막 고기 먹는 나쁜 놈을 이렇게 나와서. 네, 10월 2일 세계 농장동물의 날입니다. 그날 하루만이라도 채식을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이라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